서경대학교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류 공용의 이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권하기념으로 합니다. 서경대학교는 권하기념에 따라 민족과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유용한 응용 방법을 연구 교수하고 건전한 인격을 함양둬야 하는 전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혜, 인일, 용기를 갖춘 지도적 인재, 크레오즈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서경대학교는 창조적인 탐구인을 양성하여 창의적 사고, 소통 역량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세계적인 교양인을 양성하여 대인관계 역량, 글로벌 역량을 기르며 실천하는 전문인을 양성하여 자기 개발 역량, 실무 융합 역량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서경대학교의 권하기념과 비전. 크레우스 인재 양성. 크레우스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크리오와 나눔 쉐어링의 첫 문자 S를 조합한 것입니다. 크레우스의 각 문자는 크리에이티비티, 리스폰스, 익스피어리언스, 오블리게이션, 쉐어링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대학교가 양성하려는 인재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즉 크레우스형 글로벌 리더란 창의적이고 상황에 적실한 응답을 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하며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한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국내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실용교육 중심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성화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실용인재를 양성하고자 융복합 혁신 실용교육 선도대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서경비전 2025 크레오스형 글로벌 리더 실용교육 중심 대학을 향하는 서경의 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혁신추진사업단장 이석형입니다. 우선 오늘 2021 서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경대학교는 중장기 발전 전략인 서경비전 2025에 따라 창의적 실용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 인프라 혁신이라는 3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크레오스형 글로벌 실용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발전 전략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대학의 혁신 DNA를 불어넣고자 SKU DNA를 대학혁신 추진 사업의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지난 3년간 노력해왔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이러한 노력의 끝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 서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 창의교육공간 활용 발표를 맡은 대학혁신추진사업단 김현양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경대학교의 창의공간 인프라 구축 현황과 활용 성과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U DNA는 역량 강화, 교육 인프라, 실행 및 환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추진 전략은 역량 강화와 실행 및 환류 두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역량 강화 영역은 혁신 전공 역량 강화, 혁신 교양 역량 강화,
영역, 융복합 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행과 환류 영역은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친화적 취창업 지원과 혁신 발전 연구 강화 및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이 두 영역에 따라 분류되어 구축이 됩니다. 인프라 구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 인프라입니다. 교과, 비교과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공간 및 기자재 인프라를 구축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및 시제품 제작 인프라입니다.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공간 및 기자재 인프라를 구축 지원합니다. 먼저 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교육 인프라로 구축된 공간으로는 PBL 클래스, 패널 디스커션 랩, 프로젝트룸, 스마트 강의실이 있습니다. 먼저 PBL 클래스입니다. 이 공간은 PBL 교과목과 융복합 프로젝트, 학생 프로젝트 운영 및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각 회의 테이블마다 TV 모니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강의실에는 솔스티스 솔루션을 도입하여 무선 미러링을 통해 그룹별 협업 프로젝트를 하는 데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활용 사례로는 PBL 수업 운영은 물론 창의교수법 세미나, 혁신교수법과 같은 각종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공학과 팀별 프로젝트 운영 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널 디스커션 랩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내 위치하며 온오프 프로그램 진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형 모니터 5대와 트래킹 카메라를 통해 규모가 큰 프로그램은 물론 학생 참여 행사도 진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활용 사례로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학생 중심 7개 대학 성과 포럼, 취업 역량 강화 CCC 프로그램, 한불 문화 경연대회 및 법학회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간담회, 모의 면접, 포럼 등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룸입니다. 본관 7층에 위치한 프로젝트룸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과 멘토링 가능 공간으로 강의자용 모니터와 멘토별 컴퓨터 트래킹 카메라가 구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다수의 멘토가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한 공간입니다. 조사, 구성, 놀이가 가능한 협업 프로젝트 시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활용 사례로는 디자인 띵킹 개념 습득 및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팀 프로젝트, 디자인 띵킹 캠프, 링 캔버스 캠프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및 시제품 제작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콘텐츠 및 시제품 제작 인프라로 구축된 공간은 AR/VR 스튜디오, 프로토타이핑 랩, 모션 캡처 랩이 있습니다. 먼저 AR/VR 스튜디오입니다. 융복합 콘텐츠 제작 교육과 교육용 콘텐츠 촬영 및 편집 제작을 위해 AR/VR 내 크로마키시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고성능 그래픽 카드 장착 컴퓨터로 교육 진행 및 편집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또 VR 기기를 통해 실감형 콘텐츠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 장착 컴퓨터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교육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구축된 공간입니다. 활용 사례로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메이크오버 강의, 허브10 컨텐츠 제작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이핑 랩입니다. 프로토타이핑 랩에는 3D 프린팅 전 디자인을 최종 확인하고 출력 후 보안 사항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터 5대를 비치하였습니다. 3D 프린터는 로파이 8대와 하이파이 1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교육과 실습에 활용되는 로파이 프린터는 간단한 모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주로 활용됩니다. 하이파이 프린터는 고급 교육을 수료한 자, 완성도 높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터실 옆방에는 후 가공실을 두어 출력 후 손쉽게 후가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목재나 금속재를 3D로 가공할 수 있는 CNC 기기도 비치되어 있어 허브 프로그램에서 소품이나 액세서리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후 가공을 위한 기본 공구, 물감은 물론 하이파이 출력물을 후가공할 수 있도록 고압 컴프레셔와 샌드 블래스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의 활용 사례로는 3D 프린터 활용 교육, RC카 드론 제작 프로그램 및 각종 시제품 제작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활용 교육에서의 학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차년도에는 후가공 도색 기자재를 도입하였으며 SLA 3D 프린터를 추가 구비하였습니다. SLA 3D 프린터의 도입으로 기존 SLS 프린터의 비용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션 캡처 랩입니다. 모델의 기초 동작과 응용 동작 촬영 및 캐릭터를 입혀 3D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동작이나 자세의 기초 교육이 필요한 전공에서 모션 캡처 장비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3D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축한 공간입니다. 3차년도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션 캡처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간 고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동작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의 우수 활용 사례는 전공별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용학과의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총 7개의 무용 기초 동작 교본을 영상물로 완성하였습니다. 영상 교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련님 하리여서 당자 따라가신 후어 춘향이 허망하야 향단아 수상하다 치리으라 도련님 가시는 뒤 우리 정은아가 술이나 한잔 드려보자 불쌍 차려 향단 들려 앞세우고 우리 정동님 수건 울며 나가는디. 기존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글러브와 같은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용 동작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실질적인 교육용 영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퀄리티의 영상 교본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서경대학교는 3년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학과 혹은 대학 내부 구성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축 후 이용 인원 확대를 위해 기자재 인식 개선, 맞춤식 교육 개설 등의 노력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며 나오는 피드백을 통해 공간을 개선, 고도화함으로써 1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 창의공간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글로벌 챌린지 부분 발표를 담당하게 된 혁신추진사업단장 이석형입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 자료 자체는 서경대학교의 비전,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 전략, 추진 개요, 운영 실적 이런 형태로 구성은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발표를 이 형태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저희 비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비전을 보시게 되면 창의적이고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3대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실용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인프라 혁신 이러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저희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대학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실용학문 중심 대학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진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현장 실습 한두 번 하고 기업들하고 프로젝트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현장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일찍 현장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 학생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현장 경험을 쌓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부분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 그러한 역량을 배양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4년 동안 반복하면서 현장에 대한 현장 실무 역량을 쌓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주기적 학생 역량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현장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현장 실무 교육 이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어학 역량이 된다고 해서 글로벌 현장 실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학 능력도 돼야 되지만은 글로벌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현장 실무 역량은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살짝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전부 외국에 보내서 일을 한다?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들과 함께 글로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실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저희는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착안을 했느냐면 굉장히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고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러한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단독적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 학생들이 그런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기획하고 지난 3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첫 해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만은 2년차, 3년차를 지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플랫폼이 완성되어 가고, 그리고 첫 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실적을 내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취업이 되고 함께 창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글로벌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산학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융합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시스템과 함께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회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전주기적 학생 역량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이거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왓 분석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3개년도의 추진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차 년도에는 단순하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시키는 단계였고요. 그리고 2차 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심화하고 3차 년도에 확산과 정착을 시키는 그런 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저희 학교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연계를 하고, 그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가족기업 협약을 맺으면서 저희의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 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와 펀드와 그리고 기타 지원기관들과의 연계관계를 강화하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금도 계속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회화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감입니다. 저희는 이 공감과 관련된 비교과 과정을 많이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화 부분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제안서 작성, 그리고 발표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면서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에 이미 진출한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함께 협업을 할 때 그 부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전공 역량을 살려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실제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발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2019년 첫 해에는 이제 프로그램 기획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이제 피칭 부분하고 발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좀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많은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인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를 창업 기획자 등록을 했고, 그리고 펀드를 조성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단순히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2개사와 함께 협약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5개사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엑셀러레이터들과 좀 더 많은 협약을 하고, 2020년에 2배가 되는 9개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데브옵스와 애자일 방식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에는 단순하게 참여 학생은 이제 25명 정도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첫 해에는 저희가 기획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가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조금 더 적합한 피칭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목적으로 했던 거는 말 그대로 창업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바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각과 비전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투자 제안을 함에 있어서 발표하는 역량을 키워주자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그 외국 기업들에게 받은 피드백을 통해서 2020년도에 진행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설하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를 운영하고 외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과 조금 더 연계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 관계자들과의 워크숍과 멘토링, 그리고 네트워킹 등을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많이 발굴되고 운영된 것이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년도에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각과 비전을 습득하고 창업 기회를 포착을 하는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 중에서 저희 학생들이 외국 기업들과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도 당연히 사업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기업들과 함께 창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지금 3개의 팀은 그 프로젝트들을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성과를 보시게 되면은 재학생들이 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IR 피칭이 조금 더 확대돼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들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인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1년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가게 되면은 지속성이 떨어지고 환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들을 저희의 가족 회사로, 그리고 저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2개사에 투자를 했고, 이 회사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 저희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 멘토로서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했던 게 2021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액티는 원래는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로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저희가 창업 기획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 조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6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22년도에는 신규 펀드 조성을 통해서 아마 10개 이상의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기업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정착하고 실제로 생산과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 학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으로도 나가 있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도 나가 있고, 그리고 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스코프를 좀 더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1차년도에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시도를 해보는 단계, 2차년도에는 저희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사업을 연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단계였다고 하면은, 3차년도에는 단순히
기업들과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재단과의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외국 기업들과 일을 하는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계 글로벌 대기업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계 대기업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차는 목표도 조금 달랐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도화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실무 경험을 많이 부여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3년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기업과의 그 가족기업 협약도 국외사화했고, 그리고 UN 산하기구인 IOM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영상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퍼블릭 릴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협약을 맺었던 이 9개사와 실질적인 전략 보고서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현지화, 그리고 제품의 현지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3개 과목을 운영을 했고, 이러한 과목들의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올해 졸업을 하면서 관련 기업에 취업이 되는 그러한 형태까지, 그러한 성과까지도 저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야 한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한국의 소비자 특성과 글로벌 시장의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 한국에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과 글로벌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현장 실무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본인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단순하게 코딩이다, 단순하게 영상 제작이다, 단순하게 경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고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협업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세팅에서 자신의 전공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베스트먼트 메모런덤 워크숍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과 함께 투자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표하는 피칭 덱을 만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IR 피칭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멘토링과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UN 산하기관인 IOM과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영상을 만들고 편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면서 for profit, 영리 기관이 아닌 이러한 비영리 재단에서는 어떤 형태로 글로벌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플랫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다수의 한국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협업을 원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영리 재단과 정부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록 한국에서 진행이 되지만 업무 자체는 글로벌 현장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중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단계까지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점점 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 저희 학교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글로벌 기업과의, 글로벌 기관과의 실무 경험을 최소한 한 번은 받고, 그리고 글로벌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졸업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협약을 했던 기업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협약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저희가 이번에 새로 투자를 한 기업들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를, 서경대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사업 기회라고 보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지 본인들의 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어떤 형태로 공감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글로벌 챌린지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황지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언택트 우수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운영체계 그리고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로심리상담센터는 교육혁신처 산하 타 기관들과 같이 협조하여 밀착형 상담 그리고 핵심 역량 프로그램, 학습 소수자 지원,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먼저 신입생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리, 진로, 실태조사에 이르기까지 심리검사를 통해 해석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에 맞춰서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취지는 학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지원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로 영역을 살펴보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년별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그리고 진로 준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의 상담 체계를 바탕으로 한 캠프 프로그램 그리고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학년 때는 자기 이해를 돕고 2학년 때는 진로를 탐색하는,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SKU NSLB No Student Left Behind 단계별 위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심리 영역에 있어서 지속적인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부적응 가능성 학생의 심리적 취약 부분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 심리검사의 결과는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위험군, 부적응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심도 있는 해석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학생들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연계하고 후에는 이제 1년 내지 6개월 이 사이에 이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했는지 추후 상담까지 이렇게 4단계 체계를 거쳐서 정신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학생 적응 향상 그리고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기 성장, 대인 관계, 스트레스 학업 등 자기 관리 영역에 이제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1회기에서 6회기 대상별이나 주제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SKU NSLB 해석 상담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선정 이유는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기 학생들의 해석 상담과 또 해석 상담의 열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위험을 낮추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기에 우수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에는 신입생 전체가 함께하는 캠프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이제 같이 진행해서 심리검사가 이루어졌고, 캠프는 졸업 필수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9년도에는 이제 같이 집체 교육이기 때문에 한 명의 뭐 이렇게 거의 참여한 학생들이 다 이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1,200명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고, 또 144명의 신입생 12% 정도의 재학생에게서 부적응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해석 상담을 진행하였고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해석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0학년도에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단체 심리 검사를 시행하였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같이 이제 집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이제 낮아지게 됐죠. 1,017명의 이제 검사 인원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 185명의 위기군 학생이 선별되었습니다. 신입생 전체 대상으로 이제 80% 정도의 심리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인원을 이렇게 살펴볼 때 1,017명 인원 중 185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19년도와 이제 다르게 조금 위험군 학생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이제 눈여겨 보았고, 빠른 개입을 위해서 해석 상담 이제 전임을 두어서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면서 학교 적응을 돕도록 지원하였고,
2명의 이제 개인 상담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학년도에는 좀 달라진 부분이 단체 심리 검사를 2학기에 하다 보니 조금 빠르게 부적응 학생을 좀 발굴하고 또 적응을 돕는 게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또 21학년도에는 좀 상반기에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프의 일환으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확 줄게 됐죠. 700명 정도의 이제 검사 인원이 참여하였고, 그리고 107명의 위기군 학생이 선별되었는데 이 숫자가 조금 의미하는 게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700명 중에 100명 정도 육박하는 위험군 학생이라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울감 그리고 부적응 문제를 좀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빠른 개입을,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좀 조언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석 상담사에게 특별히 이제 부탁해서 이제 진행하게 된 2021학년도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얼마 전, 2주 전이었는데요.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107명 중 13명은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이제 재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개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수 사례로 코로나 블루 아웃 서경유 씨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코로나 블루 아웃 서경유 씨 프로그램은 분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서 돌봄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공모전, 이렇게 4프로그램으로 분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 각 프로그램은 4개, 5개, 2개 이렇게 이제 20년도에 처음 열 때 이렇게 언택트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요가 조금 있어서 반영해서 진행하다 보니 20년도와 21년도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수가 좀 증가하였죠. 그리고 학생 만족도도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서 돌봄이나 스트레스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매체 상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를 준비해서 집으로 이제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주소를 받아 두었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한 프로그램 좀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21년도 7월에 이제 진행한 제목은 우울 타파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 행동을 곁들인, 제목이 재미있죠.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는 코로나 마음 백신, 그리고 코로나 분노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재미있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열었고, 이 제목을 보고 또 참여한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신경을 쓰기도 했던 21학년도였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우울, 불안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고 과정에서 인지 부조화,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파생되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인지적으로 이제 잘못된 사고 방식을 채택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이 부분에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이 사고 과정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일상에서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족도는 우리 프로그램이 다 전체적으로 4.5 이상, 5점 만점에 4.5 이상의 이제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만족하고 또 재료를 받아보면서
학생들이 또 즐거움도 더한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로나 블루 분노 부분의 정서 돌봄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멘탈 관리법,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이렇게 제안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혁신처 비교과 공모전에 이제 제안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진행했는데, 학생이 제안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명상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이제 상담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진행하기에는 너무 이제 15주 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 이제 조율해서 이제 만든 아로마 테라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이용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향기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부분에 자기 심리에 맞춰서 향기를 제조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이렇게 키트를 집에서 받아보고 굉장히 선물 받는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참여할 때도 향기를 맡으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향기를 통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미술 매체 활용 스트레스 해소 집단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미술로 이제 진행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이렇게 2학기에 진행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스트레스 해소 집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기화된 코로나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되면서 스트레스를 미술 작품으로 표상화하고 이 객관화된 시각의 작품을 통해 이제 조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다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좀 이렇게 객관화시키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만다라로 여는 방학의 아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름과 겨울에 거쳐서 아침 시간에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무료한 방학 생활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제 알차게 보내기 위한 학생들이 좀 모였고, 이 프로그램은 명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만다라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자각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명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잘 지각하면서 함께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다라를 통해서 심신의 치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에도 이제 만다라를 사용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5점 만점으로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으로 영화 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20년도에도 이제 시행했고 21년도에도 이제 하고 있는데, 특징은 저녁 시간 8시부터 10시에 진행된다는 게 하나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또 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15명, 뭐 많게는 30명까지 이제 신청해서 참여하였는데요. 영화 클립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져올 수 있는 감정들, 상황들을 나누고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좀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데 이제 주안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에서 미술 매체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작품에서 보면 자기의 이제 대인관계 영역을 이렇게
시각화하고 경기를 만들면서 경기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의사소통 표현하는 방식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이 자기 보호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타인을 공감하는, 그리고 타인에게 조금 더 건강한 의사소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이제 학생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도 함께 살펴보면서 감정의 해소도 이루어지고 또 의사소통의 건강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된 소규모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20년도 1학기 때는 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프로그램들은 다 대면이었으니까. 근데 20년도 1학기 때는 조금 더 이제 학생들에게 가까이 좀 교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공모전을 이제 열어봤는데요. 집콕하면은 뭐하니? 라는 주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활동이 있는지 그거 같이 교류하자라는 취지로 시행된 공모전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마스크를 만든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마스크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계기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작품을 제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51명의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자, 수상을 하는데 여기 수상하는 장면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신나하고 즐거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말고도 이렇게 대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스트레스 타파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또 모래놀이 상자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한 대인관계라든지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매체를 이용한 대면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소감을 이제 살펴보면 학생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많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가 좀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대학혁신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서적 힐링을 삼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년도 처음에 이제 대학혁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로심리상담센터를 많이 알리고자 생명존중 캠페인을 열었고, 그 가운데 이제 참여 활동을 실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굉장히 기대됐던 이제 시기였는데 20년도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활동에 제한이 있으면서 주춤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학교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보다 더 빠르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막상 이렇게 열었을 때 오히려 대면했을 때보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이제 또 탄력을 받아서 재료도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현재는 한 70개 정도, 올해 이제 7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 예방이라는 주제에서부터
대인관계, 학습에 관한 학원 미루기, 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21학년도 진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에 있습니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내년 대학혁신 사업을 이어가면서 VR이라든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친근하게 진로심리 상담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건강한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이진아 교수입니다. 2021년 서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휴먼터치 SKU 학습 역량 강화 S러닝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저희 S러닝 프로그램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휴먼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먼터치는 언택트 시대에 감성 소통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휴먼터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 공동체의 문화와 개인 밀착 지도를 장려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프로그램으로는 첫 번째,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 S러닝 랩에 대한 성과 발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배려자 밀착 지원 1:1 학습 전략 컨설팅인 S러닝 클리닉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비전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관이 되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경대학교의 6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성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 유형별로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 배려자 학생들까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으로 학습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토대로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요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학습 진단을 통해서요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학습 진단의 검사는 기초학습 능력 진단 검사, 학습 유형 검사, 그리고 멘토 교수 학습 상담, 핵심 역량 진단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떠한지, 그런 프로그램의 토대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전공학습까지 학습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단계별로, 학년별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례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맞춤형 학습입니다. 공유 사례에서 1:1 학습 컨설팅 관련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이 프로그램은 맞춤형 학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해야 될 그 협동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은요, 전공 심화학습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휴먼터치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 S러닝 랩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언택트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S러닝 클럽이라는 학습 동아리, 그리고 S러닝 랩이라는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 S러닝 튜터링, 석영 튜터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04개 그룹에 518명의 교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습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전공, 어학, 공모전, 자격증이라는 유형별로 나누어져서 학습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학습 동아리에서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44개 그룹에 194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S러닝 튜터링은요, 전공 튜터링, 글로벌 튜터링, 마스터 튜터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튜터와 학습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생활에 부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튜티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학생들 간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동아리 형태입니다. 이 석영 튜터링에서는요, 2021년도에 55그룹에 244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특히 자격증을 상당히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정보 처리기사, 유통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토익이나 그 다른 어학, HSK 등등의 그런 어학에서 고득점을 달성할 정도로 이 석영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S러닝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4명에서 8명 정도의 학생들과 지도교수 1명이 한 팀을 이루어져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2021년도에는 13 그룹에 67명의 교수자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S러닝 랩, 즉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는요, 저희 서경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수자들에게 내용 전문가로서의 프로젝트 성과 도출 과정을 자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도교수가 원활하게 이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습 지원비, 활동비, 스터디룸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이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가 6개월간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요, 온오프 하이브리드 밀착 지도를 좀 강조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언택트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언택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 소통입니다. 감정적인 소통이죠. 그래서 이번 교사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에서는 교수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5회기 정도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오프 하이브리드 형태로 밀착 지도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 S러닝 랩을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운영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10회 20시간 이상 활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간 학습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간 학습 보고를 통해서 이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중간 간담회를 통해서 이 활동 상황을 점검을 하고요. 중간 간담회를 거쳐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종 결과 보고서와 지도교수의 면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런 최종 결과 보고서와 면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컴퓨터공학과의 그 거북이팀 동아리에서는요, 딥러닝을 활용한 그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광고 홍보 콘텐츠 학과에서는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대상이라는 수상을 거두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 프로젝트 성과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도에 1학기 때와 2학기 때를 살펴보면요.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가 월등히 높아서요. 4.69라는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심화학습이 가능했다라는 평인데요. 해당 지식에 대한 심화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선후배 간의 협동학습이 좀 가능했다. 이런 취지에 정말 걸맞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에게 또 권하고 싶다라는 그런 점수 평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성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이 애드리브라는 이 팀은요, 8명의 학생들 중에서 6명이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러닝 이런 활동이 진행이 됐고요. 그 딥러닝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전공 심화로 디자인을 좀 제작했다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는 이런 성과가 좀 거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학습 배려자 밀착 지원 1:1 학습 전략 컨설팅 S러닝 클리닉 성과입니다. 학습 배려자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학사 연구자, 학업 저성취자, 장애 학생, 신입생, 편복학 학생들을 일컫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사실 유형별로 범주화해서 개인 밀착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러닝 코칭을 연계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밀착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 전문기관으로는 권위 있는 마음과 배움이다라는 센터를 통해서 1:1 개인 맞춤형 온라인 화상 학습 코칭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내에서는 저희가 교수님들로 하여금 이 검사지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교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 상담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습 배려자 밀착 지원 1:1 학습 전략 컨설팅은요, 일단 MLST2라는 학습 전략 검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입생들은요, 반드시 MLS2 학습 전략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000여 명의 신입생들이 이 학습 전략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진단 검사를 통해서요, 본인들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센터와 연계를 해서 외부 마음과 배움이라는 외부 기관을 통해 1:1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관리법이라든지 노트 필기법이라든지 혹은 성적 향상을 위한 팁이라든지 1회기부터 5회기까지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외부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사후관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들 학생들, 즉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혹시 학교 생활에 부적응한다라든지 학업 성취도 향상이나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추적 지원 관리하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학사 경고자가 있다면 드림 익스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부족한 역량들을 S러닝 아카데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전략 컨설팅 성과는요, 학업 성취도가 향상됐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평인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에는 이런 밀착 학습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 수가 16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61명 대폭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4.65라는 만족도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결과는요. 이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의 학습 측면의 어려움을 좀 해결했다, 도움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컨설팅에 대한 만족했다. 다시 컨설팅을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무용예술학과 1학년 학생은요, 학습에 관련된 문제를 좀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컨설팅을 통해서 노트 필기법을 좀 새롭게 알게 됐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적용을 해봤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2학년 학생, 나노융합학과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관리법을 했다. 즉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 상담을 통해서 시간관리법, 노트필기법 뭐 이런 등등의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었습니다. 자, 두 가지 성과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성과는 학생들의 그 나눔과 배움을 통한 성장과 학습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습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참여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은요, 협업 역량, 학업 역량, 소통 역량, 문제 해결력을 향상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1대1 밀착 지도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학습 격차를 해소했고,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력뿐만 아니라 중도 탈락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가 좀 좋았다라는 그런 성과를 좀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발전 방향인데요. 저희가 휴먼 터치라는 용어로 두 가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휴먼 터치라고 한다면 에듀테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감성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에듀테크, 즉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감성적인 소통하느냐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물론 이런 툴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에듀 어드바이저인데요. 대화를 위한 터치, 심리적인 터치입니다. 언택트라고 해서 온라인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형 밀착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별화된 밀착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학습, 즉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학습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휴먼 터치 두 가지 사례, 즉 학습 공동체로서 교수와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 그리고 1대1 밀착 지도라고 할 수 있는 S러닝 클리닉 두 가지 사례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사학습 지원센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해보자. 야, 이거 동아리용이잖아. 성적에도 안 들어갔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주연아, 나 이거 계속 읽어봤는데 좀 별론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시간 아깝게. 배근하러 가자. 야, 뭐해?
애들은 다 어디 가고? 그냥 혼자 고민 중이었어. 야, 연출이 여기 있는데 뭘 혼자 고민해. 줘봐. 이쯤에서 음악! 배치! 나무도 있으면 되겠네. 여배우 등장. 마지막으로 마이크 스탠드. 그리고 조명. 이제 네 차례야.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52만 5,600분의 수많은 날, 이 인생의 가치를 어찌 판단을 하나. 그녀가 진실을 안 걸로, 누군가 고통을 안 걸로.